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너무나 바람직하고 너무나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저번 주인가? 누가 예준아 너 페이스북에 최근 영상 올라왔다 하고 태그를 걸어주길래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저 말고도 다른 유튜버들 영상이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스크롤 밑으로 쭉쭉 내리면서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뭐 조직폭력배? 건달 출신 유튜버들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막 몸집 크고 문신 있고 그런 분들이요.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다 보고 이제 댓글들을 보는데 그 댓글들이 되게 쌀벌하더라고요. 범죄자 새끼들이 나와서 지랄이다. 자랑이냐? 저런 놈들이 얼굴 까고 나와서 방송하는 이 세상이 참 역겹다. 막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뭐 과거라고는 하지만 사람을 때리고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일을 생업을 했던 분들이고 그것 때문에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린 범죄자가 남에게 피 안 끼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일반인들보다 편하게 돈 버는 거,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예쁜 여자 BJ들이랑 히덕거리고 돈도 훨씬 많이 벌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이게 맞나 싶겠죠. 물론 뭐 맞는 이야기고 충분히 공감도 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면 뭐 범죄자를 옹호하냐? 역시 M생답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37년 살면서 전과는커녕 벌금 한 번 낸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에요. 그리고 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 두질 않아요. 이건 확실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범법자들이 출소 후에 본인이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고 양지에서 유튜브나 사업을 하면서 유명세를 얻는 게 너무나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폭력성, 본능을 억제해야 될 리스크를 스스로 짊어진 거예요. 이미 인격 형성이 끝난 성인의 성격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력 전과 1범이 금방 전과 5범, 10범이 되는 거고 절도 전과 1범이 나중에는 특수 절도범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동일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다행히도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사회성도 같이 올라가요.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득보다 실이 많고 예전에는 쟤 마음에 안 드네? 패자. 저거 가지고 싶다. 훔치자. 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고 사회성이 오르면서 참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전직 깡패가 교도소를 출소하고 방송을 해요? 카메라 앞에 서서 온 국민에게 나의 범죄 사실과 신상을 알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던 그쪽 세계의 썰을 풀면서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어요. 그럼 이 사회는 두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전과자에게 편견을 가지고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와, 저 사람 살인미수 및 폭력 전과 5범이었어. 피해야겠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범법자들 스스로 갱생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됩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 얼굴이 널리 알려져서 방송을 시청하고 별풍선을 쏘고 응원해주는 팬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예전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도소의 목적은 말 그대로 범죄자를 교정, 교화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만드는 데 있지 무슨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끔 매장시키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껏 그래왔죠. 출소해도 그 낙인 때문에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다시 충동을 못 이겨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까고 방송을 해서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는 불법, 건달, 조폭 출신 BJ나 유튜버들은 옛날같이 사고치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더 지탄받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경향이 있겠죠. 한마디로 나의 유명세 때문에 몸을 사리게 된다 이 말인데요. 만약 아무도 날 몰라봐 그랬으면 지나가다 어깨빵 같은 거 당했을 때 한겨울에도 바로 우통 까고 멱살 잡고 귀싸대기 날릴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얼굴이 알려지고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직업을 갖게 되다 보니까 참게 된다 이 말이죠. 그만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내 신상과 얼굴이 널리 알려진다는 건 정말 큰 리스크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리스크 때문이라도 법을 준수하고 살아간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들이 그 리스크를 안고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범법 행위를 한다면 그동안 범법자들이 방송을 꿀빤다며 벼르고 있던 사이버 레카 이슈 유튜버들이 아주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존나게 깔 겁니다. 사건은 더욱 빠르게 공론화되겠죠. 어차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사고 칠 사람은 아무리 착한 척 가면을 써봤자 언젠간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완전히 변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제갈건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서대문구 짱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소위 학창시절 전국구 일진 출신인데, 제가 이 제갈건이라는 사람을 리스펙하는 게 어느 방송에 나오던지 본인이 싸워서 이긴 이야기는 하지 않고 맨날 맞은 이야기만 해요. 뭐 누구를 이겨서 짱이 됐고 유명해졌다 이런 이야기는 일치하지 않고 맞고 기절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이야기, 참교육당한 이야기만 하는데, 사람들이 왜 흔한 남자들의 무용담처럼 이긴 이야기는 하지 않냐 물어보니까, 내가 싸움에서 이긴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나한테 맞은 사람들에겐 상처가 될 텐데 그게 맞나 싶다는 거죠. 분명히 그 당사자에겐 상처이고 하나의 트라우마일 텐데 내가 그래선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늘 그분들에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깡패 출신 유튜버처럼 내가 학창시절에 누구를 팼고 몇 대 몇으로 싸워서 이겨서 그 지역 짱이 되었고 내가 어디 지역 대장이다 하면서 가오 잡는 몸만 어른인 사람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행실이 어떻든 간에 사고 칠 사람은 다시 사고를 치듯이 변할 사람도 좋은 쪽으로 변해요. 그리고 저런 범법자 출신들이 돈 많이 벌고 막 예쁜 여캠이랑 합방하고 이런 게 부럽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여자들이 볼 때 막 교도소 갔다 오고 남성 호르몬 넘치는 저런 남자들이 알파남이거든요. 물론 그 여자 눈높이 수준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부분 보면 문신 돼지 범법자들이 막 연고대 나온 회사원보다 훨씬 많은 여자를 만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자신을 상품화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어쩔 수 없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인터넷이 없고 SNS가 없던 시절에는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에 취직하고 따박따박 고액 연봉을 받는 게 부자가 되는 잘 사는 길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노력, 그런 과정을 추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너무 많이 나와버렸죠. 지금은 인서울 대학을 나와서 중견기업에 들어간 사람보다 고졸이어도 얼굴 예쁘고 잘생겨서 SNS에서 공구하고 물건 협찬받아서 당근마켓에 되팔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돈을 잘 버는 그런 시대죠. 또 그런 사람들이 방송도 하고 쇼핑몰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넘쳐납니다. 뭐 외모든 끼든 상품성이 있고 자본주의 시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성실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라이브 방송하고 매주마다 핫플레이스 골라다니면서 사진 50장씩 찍고 그중에 제일 잘 나온 거 골라서 포토샵하고 업로드하는 거, 이것도 게으르면 못합니다. 막상 해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어쩌겠어요. 뭐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게 억울하고 분하면 나도 해야죠. 그럼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